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2월 2일 오늘 이번 주의 마무리 윤세림 멘토님과 함께 해보실 예정인데요. 멘토님과 함께 오늘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중에만 열어두는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종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윤수림 멘토님과 소통하면서 장중 실시간 대응 전략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입장 방법 두 가지 열어두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QR코드 활용하시는 방법 있습니다. 옆에 있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TV 화면 속 QR코드 사진 찍듯이 가깝게 비춰보시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 뜹니다.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 창 통해서도 받고 있습니다. 받는 번호에 샵 3989라고 5글자 적어주시고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3글자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답장으로 순차적으로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편한 방법 택해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1월 FOMC는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시장은 여전히 PBR이 낮은 종목 찾기에 집중했습니다. 2월의 첫 거래일 외인과 기관의 양매수에 코스피는 1.82% 오르면서 1고점에서 마감했는데요. 사흘 만에 빨간불 켜내면서 단숨에 2,540선에 안착했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이틀 연속 700선에 머물렀습니다. 786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낙폭을 대부분 만회했지만 이번 주 나흘 내내 마이너스로 마쳤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긍정적인 경제 지표에 뉴욕 증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4천 건으로 3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49.1로 예상치였던 47.2보다 크게 개선됐습니다. 기술주들의 상승에 나스닥이 1.3% 오르는 등 3대 지수 일제히 강세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윤세림 멘토님이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까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다양한 종목들로 우리 시청자분들 꾸준한 수익을 채울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다 두 자릿수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카페24 여전히 70% 가까운 수익으로 보유 중이고요. 크래프톤 34%, 위메이드도 10%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려주셨던 우리 불주사 따끔하게 맞은 종목들은 힘든 1월 시장 속에서도 당일의 목표가 도달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는데 오늘 바이넥스와 SCI 평가 정보 최근에 알려드렸던 종목들의 자세한 리뷰가 불주사 효과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 마무리할 수 있는 오늘의 밀키트 종목 얘기도 자리 옮겨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과 2월이 교차하는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입춘으로 저희가 벌써 또 봄의 기운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월이 바뀌고 계절이 달라지는 것을 기대하는 요즘 저희는 또 시장의 분위기 반등까지 윤수림 멘토님과 함께 계획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과 이번 주 마무리 함께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멘토님과 오늘도 밀키트 종목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또 금요일인 만큼 더욱더 기운찬 에너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금요일 이번 한 주가 오늘로부터 마무리가 됩니다. 자, 2월달 시장도 화이팅을 하면서 오늘도 힘찬 종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이 알려주시는 힘찬 종목들 불주사 따끔하게 맞고 예방주사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이죠. 오늘도 이 종목들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방송 끝나고 나서도 장중 전략 무료 메시지로 손쉽게 받아가실 수 있으려면은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오픈 채팅방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방법 두 가지 있는데요. 하단에 자막이 나가고 있는 대로 샵 3989 받는 번호 적어주시고 밀키트라고 내용의 문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 부분 스캔하고 직접 들어오실 수도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멘토님과 방송 이외에 유튜브에서 무료 방송 통해서 더 가까이서 소통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멘토님 무료 방송 일정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운수대통 윤수림 7글자 검색하시고 시청하실 수도 있고요. 더욱더 간편한 방법 유튜브에 팍스탁 채널명 3글자 검색하신 다음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미리 눌러놓아 주신다면 멘토님 라이브 방송 있을 때마다 알림으로 손쉽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참조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오늘도 시장 얘기부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미국에서 좀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메타, 아마존, 애플 좀 쟁쟁한 회사들이 다 좀 자분기 실적을 내놓았는데 대체적으로 좋았어요. 네. 그리고 간밤에 또 기술주들이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도 좀 상승 흐름이 나타나면서 미증시 또 강세로 맞췄는데 이러면 또 좋은 분위기가 우리 시장에 사실 흘러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멘토님 이 부분 한번 정리 부탁드리고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 얘기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 들어서 미증시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악화 우려로 최근 AI 종목들의 급락이 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국내 시장도 저 PBR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면서 PER이 높은 종목들은 좀 소외를 당하는 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전일 미증시에서 굉장히 강한 이슈가 나왔어요. 네, 그토록 기다리던 메타가 이제 드디어 AI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첫 배당까지 맞습니다.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애플 그리고 아마존 최근 들어서 눌려있던 이 AI 종목들도 미증시에서 시간 외로 메타 같은 경우는 14%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AWS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런 실적에 대한 향후 더 성장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또 7%나 시간 외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밤 장이 또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됐던 내용들이 최근 메타라는 기업은 사실 사명을 바꾸고 메타버스 사업에도 진출을 했는데 네. 사실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 능력에 대한 이 의구심도 계속 주주들도 들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 메타가 AI 산업에 진출한다라고 하다 보니 시장에서는 일부 의견들이 네. 이러다가 또 메타버스 사업을 했던 것처럼 한 번 더 후퇴하는 거 아니야? 이 사업 자체가 이 기업 자체의 성장이 후퇴가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런 우려감을 날려버리면서 AI 칩을 또 새롭게 개발을 하고 이제 앞으로 AI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겠다. 네.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하면서 메타 같은 경우 시간 외에 14%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메타 관련주들 그리고 AI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앞으로 더 시장에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메타의 이런 발표 AI 사업의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이 기존 국내 AI 기업들도 좀 공격적인 사업을 영위를 하는 그런 관점으로 좀 나아갈 수가 있지 않을까. 여기서 또 아마존까지만 또 이야기를 드리고 한번 맞춰보도록 네네. 한다면 AWS는
아마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 가상의 이 AI 사업을 진출하는데 이 서버가 없더라도 서버를 빌려주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AI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서버도 늘어나고 아마존의 AWS의 실적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여전히 AI 시장의 성장성은 확고하구나. 우리가 확실하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우리 국내 시장도 최근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반대로 이제는 PER이 높은 기업들이 강세로 좀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최근 눌려 있었던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의 반등 흐름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은 여기까지, 미증시는 여기까지 한번 분석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 이번 주 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몰려 있었던 한 주였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죠. 아마존, 메타, 애플, 퀄컴 등 주요 기업들이 전부 다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기술주, 그중에서도 AI 관련 주들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지 않을까. 시장의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는 반전의 분위기가 개선이 될 것 같다. 이런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의 흐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월 2일 오늘 그 한 주의 마무리 윤수리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저희는 오늘 또 멘토님 미리 알려주셨던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 점검해보고 리뷰 얘기 들어보면서 불주사 효과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앞서 알려주셨던 종목들, 이번 주에 좀 멘토님 알려주셨던 종목들 역시나 불주사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저희 오늘 1월 30일 이번 주 화요일에 소개해 주셨던 바이넥스 얘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아침에도 사실 리뷰 도와주셨지만 이 종목이 이 알려주셨던 당일에 16% 가까운 상승 나왔고 그 다음날도 15% 정도 오르면서 이틀 만에 뭐 10% 정도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네. 바이넥스 통해서 불주사 효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바이닉스. 최근 들어서 불주사가 이 힘든 시장에서 굉장히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바이닉스의 불주사에 대한 원리와 마법에 대해서는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이넥스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바이넥스가 누가 봐도 바닥권에서 조용하게 흘러가던 종목이 뚜렷한 상승 불주사를 이번 주 월요일 1월 29일 바이넥스가 불주사 캔들을 만들어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렸지만 불주사 캔들은 항상 어떤 원리를 담고 있다? 자, 숨길 수 없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에 대한 발자국을 남긴다. 자, 이 부분들을 한번 봤을 때 이 불주사 캔들이 굉장히 조용하게 바닥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흘러가던 바이넥스에게 이런 불주사 캔들이 나타났다는 건 즉 턴 어라운드의 신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아래 하단선에 이 검은색, 우리 검은색 이 선을 이동평균선을 한번 보게 되시면 이 선이 60일선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항상 이 기준에서 바닥이냐 아니냐 이 부분들을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이 바닥권에서 이 계속 60일선을 지지를 하고 한 번, 두 번 지금 자리를 잡고 이 반등에 이 불주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일단 이 구간에서 불주사가 나타난 건 결국에는 턴 어라운드, 바닥권에서 바닥을 딛고 돌아섰다. 하지만 결국에 이 바닥을 딛고 돌아선 불주사의 이 거래량과 거래대금, 거래대금이 나타났다라는 건 분명 어떠한 이슈와 사건으로 이 종목이 아예 바닥권을 탈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실린 이 불주사 캔들을 실린 거래량과 거래대금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불주사 캔들은 몸통이 16% 정도가 되는 그런 불주사 캔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윗꼬리는 현재 6% 정도 구간이 되는 그런 불주사 캔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불주사 캔들의 모양은 맞다. 그럼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어느 정도가 나타났느냐? 자, 거래량은 현재 1,300만 주 정도 발생이 된 불주사 캔들이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1,300만 주의 거래량이 발생된 이 불주사 캔들의 거래대금은 현재 3천억 정도. 지금 이 거래대금 자체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 대비 15%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된 지금 상승 캔들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바이넥스라는 종목 자체의 시가총액 3,200억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불주사 캔들 안에 실린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대략적으로 200억에서 300억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되겠죠. 자, 일단은 바닥권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던 이런 패턴에서 바이넥스가 여태 이랬던 적이 없었다.
자, 오. 2년 만에 한번 네. 돌아온 죽지도 않고 돌아온 이 바이넥스의 이 네. 거래량이 지금 2년 만에 2년 만에 이 바이넥스라는 기업이 바닥권에서 이런 패턴을 보여줬다라는 건 우리가 턴 어라운드의 신호라고 볼 수가 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바닥권에서 나타난 불주사 캔들이 한 번 더 다음 날 이 불주사 캔들의 우리는 흔적을 따라가야겠죠. 네. 자, 이 불주사 캔들의 이 흔적이 나타난 부분들에 우리는 그 발자국을 따라가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바로 그 다음날 시가의 공략을 밀키트 종목으로 이렇게 선별해 왔습니다. 자, 시가가 6% 출발 대비 고가 15%까지 상승을 하면서 거의 한 장주 9%가량 이렇게 상승 흐름을 이어갔죠. 네. 자, 거의 한 장 시작한 지 거의 한 2-30분 만에 맞습니다. 이렇게 고점까지 좀 찍고 올라간 부분들이 있어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모두 도달에 성공을 했는데 한 2차 목표가 그리고 최종 목표가가 조금 아쉬운 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항상 뭐 이야기를 드리지만 우리 밀키트 종목들은 항상 1차 목표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해서 대응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게 해서 그 불주사 캔들은 항상 어떤 원리를 담고 있다? 자, 이 매수세가 들어온 흔적들이 있는 종목들은 그 매수세가 매도세로 크게 나타나지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그 힘을 응축하고 한 번 더 상승 탄력을 보여줄 수가 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상승 흐름은 좀 이어졌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번 주도 바이넥스가 주봉상 불주사 캔들로 아주 많이 마무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주봉상에 또 한 번의 새로운 거래량과 역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바이넥스라는 종목은 또 3년, 4년 만에 보여주는 거래량에 또 한 번의 역사적인 이런 네. 거래량을 갱신을 하는 거다 보니까 한번 다음 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이 바이넥스가 불주사가 나타난 걸 또렷하게 한번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 불주사 캔들이 또렷하게 나타나는 종목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향후 상승에 대한 이런 길잡이 역할과 네. 향후 상승에 대한 힘을 응축하고 있다. 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바이넥스는 여기까지 리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 주 화요일 아침에 소개해드렸었던 바이넥스 리뷰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2년 만에 바닥권에서 정말 뚜렷한 불주사가 포착이 됐고, 그러면서 당일에 1차 목표가 도달했고, 다음날 또 2차 목표가 근접하는 흐름 나타나면서 이틀 만에 10%가량의 수익을 채워준 종목이죠. 하지만 주봉상 불주사 캔들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의 흐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 전해주셨으니까 함께 그때 투자하셨던 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어제 아침에 저희가 알려드렸던 SCI 평가 정보입니다. 사실은 뭐 불주사 당연히 포착이 됐으니까 멘토님이 방송에서 소개를 해주셨겠고요. 또 저희가 최근 시장에서 움직이는 테마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신기하긴 한데 저 PBR 관련주인데 이 신용평가사가 또 금융주, 보험주의 딜을 이어서 그런 수익까지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우선 어제 한 장중에 저희가 아침에 함께 공략하셨던 분들께서 한 3% 정도 수익을 채우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마감은 보니까 좀 음봉 형태로 마무리를 지었더라고요. 네. 이 SCI 평가 정보 앞으로의 흐름까지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전일 공략했던 SCI 평가 정보 상승은 나타났지만 그 상승 탄력이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가격 대응 전략과 이 향후 이 상승에 대한 불주사에 대한 이 실마리는 네. 한번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불주사 캔들이 나타났다. 이 부분들은 다들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짚어드리고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불주사 캔들이 나타났던 구간들이 바로 이 전일 제가 밀키트 종목으로 선별해 왔던 이 1월 31일 수요일 불주사 캔들이 발생 이후 자 2월 1일 목요일 이 SCI 평가 정보라는 종목을 밀키트 종목으로 이렇게 선별해 왔죠. 자, 여기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자, 숨길 수 없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에 대한 흔적을 남긴 구간들을 우리는 의미 있게 봐야 된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전일 나타난 거래량과 거래 대금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일 발생된 거래량은 대략적으로 500만 주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SCI 평가 정보의 그럼 시가총액 얼마냐?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래 대금이 대략적으로 시가총액은 1,300억 정도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거래 대금은 어느 정도가 발생을 했느냐? 자, 바로 200억 정도, 20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발생을 했다라는 건 15% 이상 시가총액 대비
5% 이상 발생한 캔들이 오. 바로 전일 불주사 캔들이었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 전일 약간의 상승 이후 이 꼬리를 다는 음봉으로 마무리를 하는 도점태의 캔들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SCI 평가 정보를 볼 때, 이 종목이 과연 어디까지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손절 범위를 잡아본다면 얼마일까? 자,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손절 범위는 3,600원 정도를 구간을 이야기를 드렸죠. 자, 불주사 캔들에는 상승 탄력의 상승의 신호탄과 누군가가 들어온 흔적도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만 여기서 가장 바닥권에서 돌아서는 안정적인 범위도 하나의 메리트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하단에 보게 되시면 손절가를 설정해드린 범위가 바로 3,600원 61선 하단선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하단선을 깨지 않고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남아있는 이 상승 캔들에 남아있는 에너지는 다시 한 번 더 상승으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는 이 거래량이 들어온 거래량이 이탈하지 않은 흔적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에 따른 근거로 제가 한 번 더 차트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내에서 이 SCI 평가 정보가 상승 전환을 나타냈던 구간이 바로 이 61선 구간을 지지하느냐, 마느냐, 이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61선을 지지를 하지 못하고 돌파를 하지 못하고 지금 가격을 유지를 해줬을 때는 과거 이전의 상승 흐름이 단발성으로 끝났던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대부분 단발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죠. 자, 그런데 이 61선을 돌파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자리를 지켜주고 그 에너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전에 1월 불주사 캔들이 발생했던 1월 11일 불주사 캔들이 발생한 이후 어느 정도 이 61선 구간의 이탈 없이 지금 자리를 잡아주고 있다는 건 분명히 이때 들어왔던 누군가는 물량을 붙잡고 이 어느 정도 3,600원대의 가격은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런 패턴들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방금 제가 리뷰를 도와드렸던 바이넥스라는 종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61선 구간이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고 주가가 움직임이 나타났다라는 건 분명 어느 정도 구간을 돌파를 했을 때는 이 가격을 기반으로 분명히 이 물량을 쥐고 있는 누군가가 이 상승 캔들을 만들어낸 이후 어느 정도 가격을 지금 일정 가격 이하까지는 이탈 없이 쥐고 있다. 그렇다는 건 즉 이 불주사 캔들을 들어온 매수세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SCI 평가 정보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종목들을 대응을 할 때 3,600원대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불주사 캔들, 이전의 불주사 캔들에 들어왔던 거래량의 매수 주체는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에 아직 따른 물기가 촉촉하게 남아있네요. 그렇죠. 이 매수에 대한 물기가 이 종목에 대해선 물이 들어왔을 때 그 물기가 여전히 안에는 남아있다. 자, 그런 증거로 여전히 이탈했던 매도세는 크게 반영이 되었지 않았다라는 건 분명히 이 물량을 쥐고 있는 누군가는 한 번 더 상승에 대한 도약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SCI 평가 정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오늘 준비한 밀키트 종목도 이런 패턴들과 굉장히 흡사한 종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오늘 밀키트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이 금요일 시장 굉장히 좀 지루한 시장인데 따끈따끈하게 이 금요일 시장을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제가 아래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입장을 해주신다라고 하시면 오늘도 힘찬 종목으로 우세통 멘토들과 함께 불주사가 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추운 겨울 불주사처럼 따끈따끈한 종목들 멘토님이 계속해서 소개해주고 계시죠. 저희 어제 아침에 알려드렸던 SCI 평가 정보 얘기까지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바이넥스와 비슷한 차트 흐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 단순하게 뭐 불주사 캔들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이제 좀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하는 종목들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고 저희가 저렴하게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멘토님 님이 계속해서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SCI 평가 정보 여전히 들어온 매수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리뷰 들어봤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밀키트 종목 새롭게 지켜볼 수 있는 종목 얘기까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에서 사실 움직이는 테마 저 앞서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 PBR 낮은 종목들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라서 더욱더 좀 시장이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자, 이 와중에 좀 멘토님이 오늘 또 메리트가 있는 종목 발굴해 오신 것 같은데 저는 뭐 금융주, 보험주도 좋지만은 그래도 그 저PBR 관련 쪽에서 마음에 든 테마가 자동차 쪽이었거든요. 그렇죠. 특히 최근에 기아, 현대차 흐름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네, 너무 좋았다라고 앵커님께서 표현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보신 게 맞습니다. 오, 자, 그래요? 앵커님께서 이번에 네. 유독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자동차가 유독 좋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 네. 않습니까? 아마 모든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장에서 저 PBR이라는 테마 속에서 진짜와 가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이제 전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종목도 올라가나 할 맞아요.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상승을 반복을 했어요. 단순히 그냥 품절주라는 이유로 이제 좀 메리트가 붙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는 이런 종목들까지도 정말 저 PBR 관련 테마로 봐야 되는가, 맞아요. 아니면 정말 저평가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혼선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뚜렷하게 성장성과 저 PBR에 대한 모든 메리트를 가져갔다라고 생각하는 테마가 자동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전일 네. 대한민국 수출이 역대 21%, 지금 뭐 21개월 만에 18% 이상 네, 이렇게 수출 호조를 기록한 것도 자동차 섹터들에게 정말 정말 큰 역할을, 자동차 섹터들이 큰 역할을 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건 결국에 저 PBR 테마들 중에서 정말 저 PBR 이라는 하나의 테마가 현재 구간에서 가장 뚜렷하게 가장 실체 있게 작용하는 테마는 자동차가 맞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대로 본 게 맞다니까 너무 뿌듯한데 네. 그러면은 멘토님 오늘 또 관련된 종목으로 선별을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뭐 현대차, 기아를 가져오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네. 오늘 멘토님 준비해주신 밀키트 종목명은 상신 브레이크. 우선 이름에서부터 브레이크가 들어있긴 한데 저는 이 종목에 좀 엑셀을 밟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네. 우선 기업 분석 내용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바로 이 상신 브레이크라는 종목입니다. 네. 자, 상신 브레이크에 대해서는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상신 브레이크입니다. 자, 상신 브레이크, AB 관련주, 우리가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상신 브레이크, 이름 그대로 브레이크를 파는 회사예요. 네. 이름 그대로 브레이크를 파는 회사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파는 것들, 브레이크가 잘 팔리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크게 모멘텀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자동차는 또 브레이크 필수잖아요. 네, 그게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죠. 자, 이번에 수출 호조를 기록한 자동차 섹터들과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마당에 네.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요소인 브레이크를 파는 기업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게 맞다. 그쵸. 이건 너무 당연한 원리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AEB라는 관련된 이 내용들에게도 한번 집중을 해보고 싶어요. 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신 브레이크라고 하면 브레이크 패드, 그리고 이 브레이크, 이 페달, 이런 부분들을 팔고 있는 그런 네. 회사다. 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이젠 뭐 테슬라, 이제 뿐만 아니라 뭐 비아디, 그리고 뭐 대부분 배터리 기업들도 이제는 전기차를 만들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고 그쵸. 이런 시대가 도래했어요. 나중에는 정말 일반 민간 기업에서도 자동차를 만드는 혹은 AI를 만드는 회사들도 네. 이 AI를 탑재한 그냥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 자동차. 예. 사실 애플도 애플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는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에서 그냥 자동차는 껍데기일 뿐, 그냥 사람만 탈 수 있을 뿐, 네. 이 모든 운행과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은 AI가 담당을 한다. 이런 식으로 모든 기업들이 이제 민간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이제 자동차를 생산을 하는 시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쵸? 네, 최근 들어서도 뭐 배터리 기업들이 뭐 전기차를 생산까지도 한다. 자동차가 그렇게 만만한 사업은 아니지만 네. 그렇게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떠한 자동차에도 들어가는 브레이크 패드를 만드는 브레이크 페달을 만드는 기업을 지금 상신 브레이크라는 기업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자동차 시장이 앞으로 커짐에 따라서 상신 브레이크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에 우리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런 자동차 굳이 우리가 인간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더라도 우리 나중에 AI가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굳이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지는 않더라도 네. 제어를 해주고 이렇게 브레이크 시스템이 내재적으로 좀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브레이크 만드는 회사는 망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러게요. 자, 이 화면을 다음 화면을 보게 네. 되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점도 이제 브레이크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어떠한 다양한 다방면에 이 활용이 될 수 있는 브레이크들은 전부 다 만드는 게 바로 이 상신 브레이크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율주행 시대가 오든 전기차로 정말 다 전환이 되든 어쨌든 자동차가 멈추기는 해야 되니까 네. 이 상신 브레이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AB라고 설명드렸던 것도 네. 이 오토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이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를 이 멈추게 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상신 브레이크라는 회사가 자회사들을 계속 뻗어나가고 이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이렇게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는 브레이크를 만드는데 네. 아주 만약에 인간이 밟는 브레이크가 아니더라도 이 센서, 네.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만들어내고 굳이 사람이 밟는 브레이크가 아니더라도 AI가 이 센서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받는 브레이크까지도 만들고 정말 사명에서 알 수 있다시피 네. 브레이크의 모든 영혼을 갈아놓은 겹이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미래에 이제 바뀌어 나갈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이미 이 상신 브레이크는 많이 마련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어떤 자동차 기업들이 성장을 하지 못하더라도 브레이크를 만드는 상신 브레이크만큼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자, 다음 화면을 한번 보게 되시면 제가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 매출 호조 그리고 증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함께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정확히 이 글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글씨는 중요하지 않고 우선 뭐 세계 지도가 있는데 네. 여기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단 하나예요. 지금 최근 들어서 아메리카, 그리고 뭐 대한민국, 그리고 지금 뭐 중국, 다양한 국가들로 브레이크 이 영업점들이 많이 뻗어나가져 있습니다. 이 빨간색 SB 글자들이 전부 다 상신 브레이크가 진출해 있는 국가들이다. 네, 공략을 하는 이제 국가들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유럽, 그리고 네. 이제 사천, 그리고 뭐 중동, 지금 중동, 유럽, 뭐 인도 쪽 굉장히 다양하게 포진이 돼 있어요. 네, 남미 유럽 쪽도 있고. 네, 전 세계. 제가 지금 이 내용들을 그냥 지금 뭐 화면에 네.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다 보니까 제가 그냥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브레이크를 전 세계에 다 팔고 있는 기업이 바로 상신 브레이크다. 그렇네요. 우리나라 기업이죠. 네, 상신 브레이크 우리나라 기업 맞습니다.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네. 우리나라 기업이다. 애국심이 대한민국 막 기업이다라고 올라오고 할수 있을 있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드리면서 정말 기업적인 부분들도 메리트가 있는데 결국 가장 메리트가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다음 화면을 보게 되시면 현재 전일 따끈따끈한 불주사가 바로 차트상에 나타났다. 네, 이 있어야겠죠. 부분들이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화면을 보게 되실까요? 예, 다음 화면을 보게 되시면 현재 지금 전일입니다. 전일 종가 캔들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상신 브레이크가 불주사 캔들을 전일 종가 기준 3,770원으로 마무리를 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발생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한번 살펴보자면 상신 브레이크라는 종목이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전일 700억 규모의 거래량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 거래 대금을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봤을 때 시가총액 대비 30% 정도 대략적으로 한 250억 가량 이렇게 유입이 된 캔들이 보여졌다라는 건 이런 매수세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보여졌다라는 건 분명히 이 불주사 캔들의 숨길 수 없는 흔적과 발자국이 남겨져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오늘 상신 브레이크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고 자세한 가격 대응 전략은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멘토님이 준비해주신 이번 주 마무리할 수 있는 밀키트 종목명은 상신 브레이크였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자동차 브레이크 관련된 다양한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주요 매출처가 이미 현대자동차, GM, 또 모비스, HL만도 같이 다양한 자동 완성차 업체들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앞서 저희가 지도로 보여드린 만큼 해외 진출도 이미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중국, 일본, 태국, 이란 쪽까지 판매망이 구축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상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내연기관차의 브레이크를 넘어서서 앞으로 전기차 또 자동차들의 미래 시장 변화에 따른 대비까지 되어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안 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또 멘토님이 불주사 캔들까지 포착을 해주셨죠. 저희 오늘 이 상신 브레이크의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도 함께 살펴보셔야 될 텐데 잠시 후에 멘토님의 다크호스 기법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2월 2일 금요일 시장 상황 체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9시 5분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양지수 우선 강하게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하고 있네요. 코스피 1% 넘는 오름세 보이면서 2,569포인트까지 상승 나온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0.9% 가까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805포인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거래소 먼저 체크해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1,500억 가까이 사자세 보여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 개인과 기관은 700억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70억 넘게 팔자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소폭의 매수 보여주면서 금요일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가장 강한 테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테마 관련 쪽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모비데이즈가 준상한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플레이디와 YG버즈, FSN 같은 종목들 두 자릿수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인터넷 대표주들 네이버와 카카오까지도 오늘장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4% 넘는 5% 가까운 상승 보여주면서 주가 21만 2천 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카카오도 4% 가까이 올리면서 54,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증시의 좀 기술주 랠리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등이 우리 시장에도 오늘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는 오늘 멘토님이 알려주신 상신 브레이크의 자세한 가격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윤슬림 멘토님과 소통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시장, 우리 시장 간만에 좀 기분 좋게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 마감까지 끝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오늘 멘토님이 준비해 주신 상신 브레이크 기술적 분석 내용까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또 현대차와 기아가 강세로 출발하고 있는 와중에 상신 브레이크 또 수혜가 기대된다고 얘기를 해주셨죠. 현재는 0.5% 정도 오름폭 보여주면서 3,7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멘토님 어제 정말 이 상신 브레이크의 주사 바늘이 길게 나타났고 밑에 거래량까지 또렷하게 포착이 됐는데 자, 오늘 이 상신 브레이크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도 함께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상신 브레이크의 자세한 가격 대응 전략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상승 탄력을 보여줬던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불주사 캔들이 발생했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인 거고. 네. 자, 바로 이 61선 구간에서 자리를 딛고 다시 한 번 더 상승 탄력을 보여주는 종목들의 이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일단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불주사 캔들이 발생을 했고 바닥권에서 돌아나서는 힘이 강한 종목들 최근 들어서 새롭게 떠오르는 테마의 힘을 받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자, 일단은 상시브레이크의 자세한 가격 대응 전략에서 나타난 불주사 캔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일 따끈따끈한 불주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2월 1일 목요일 이 마감 캔들이 지금 윗꼬리가 고점이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그리고 이 몸통이 대략적으로 한 6%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된 불주사 캔들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상시브레이크라는 종목의 시가총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시가총이 대략적으로 한 800억 정도 규모가 추산이 되는데, 전일 발생했던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거래량은 대략적으로 700만 주 정도 이렇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에 따른 거래대금은 대략적으로 한 250억 가량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250억 가량의 거래대금이 발생된 이 상신브레이크의 불주사 캔들에선 이 지금 자리가 분명히 바닥권에서 이 들어온 매수세 그리고 상승 턴 어라운드의 신호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장 초반 이 자동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상신브레이크도 마찬가지로 이 양봉의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봉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분명히 매수세가 후속적으로 들어온다면 분명히 이 강세 흐름을 이어줄 수가 있다. 소폭 단봉의 이 양봉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런 관점으로 한 번 더 상승 탄력이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현재 장 초반 매도세 이탈은 크게 없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장중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한 번 더 상승 브레이크에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략들도 상당히 많이 있겠죠. 자, 일단은 가격 대응 전략은 현재 3,800원 구간부터 시작해 3,750원 구간이 현재 매수 가능 밴드범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일단은 전일 상승 양봉이 시작이 되었던 우리 몸통의 한번 길이를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가 손절가로 설정을 해볼 수 있는 범위는 제가 항상 강조드렸듯 이 하단선을 이탈했을 때, 이 3,500원간을 이탈을 했을 때는 향후 주가가 이 3,300원 구간까지, 이전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까지도 한번 주가가 확인을 해보러 갈 수도 있다. 자, 그런 부분들에 우리는 유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3,300원 구간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리스크를 지금 우리가 굳이 질 필요는 없기 때문에 3,600원 구간은 우리가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자, 그러면 우리가 1차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가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1차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3,960원 정도, 3,960원 구간이 우리가 1차 목표가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법이다. 자, 그러면 2차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우리는 어디로 설정을 해보면 좋을까? 윗꼬리 구간이었던 4,100원 구간까지는 우리가 널널하게 2차 목표가로 한 번 더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굉장히 작은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지만 분명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이 시장의 탄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자동차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다는 건 분명히 이 적은 종목들의 숨길 수 없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나타냈다라고 하면, 이 들어왔던 매수세는 과연 손해를 보고 이 상신 브레이크를 매도를 할 것인가? 절대 아니겠죠. 절대 아니겠죠. 네, 손해를 보고 매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할 것인가. 이 전일 들어왔던 물량들과 이 숨길 수 없는 거래량을 한번 우리는 믿어보자. 발자국을 한번 따라가 보자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상신 브레이크의 가격 대응 전략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의 다크호스 기법 통해서 저희가 이 상신 브레이크의 차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제 정말 강력한 주사판을 눈으로 확인을 하셨고, 거래량 역시나 좀 압도적인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앞으로 상신 브레이크의 상승 흐름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저희가 우선은 3,600원 선 이탈하는지 여부를 조금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 라인은 3,960원 넘어선다면 지난 윗꼬리 구간이었던 4,100원 선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오늘 밀키트 종목이었던 상신 브레이크 가격 전략까지 멘토님과 함께 체크해 봤고요. 남은 시간은 현재 시장 가장 많은 주목받고 있는 실시간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회순위 높은 종목 살펴보시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오늘도 5%, 기아 5.5% 정도 정말 요즘 주가의 흐름이 무섭게 올라가고 있고, 네. 따라서 또 이 종목들 현대차, 기아와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성우하이텍이 지금 조회순위 1위 올라와 있습니다. 성우하이텍 역시나 좀 8%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멘토님 저희가 앞서서 오늘 밀키트 종목 얘기하면서 이 저PBR 관련주 중에서 가장 실체가 있는 건 자동차 쪽이다라는 얘기를 이어갔었어요. 네. 다시 한번 조금 이 종목들을 통해서 이 부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움직이고 있는 테마들, 그 실시간 조회 종목 순위가
순위가 높은 종목들이 대부분 자동차 네. 섹터들이 지금 줄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상승 브레이크도 동일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은 조회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성우하이텍도 과거 이전에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좀 핫했던 시기가 있었죠. 과거 그쵸. 2023년 6월 굉장히 국내 자동차 산업들이 계속해서 이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다. 내연기관차들의 성장성도 굉장히 뚜렷하구나. 이런 관점으로 성우하이텍도 이 고객사, 현대차의 고객사로 이 10,000원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고점까지 한 60%가량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었죠. 네. 뭐 그 이후에 지금 사실 마땅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상황에서 계속해서 경기가 악화가 되고 이런 경기 소비재 제품들이 잘 팔리지 않고 있다 보니까 하락에 지금 여파를 제대로 맞은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좀 반가운 모멘텀이 몇 가지가 나왔죠. 지금 자동차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이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과 동시에 지금 저 PBR 관련된 모멘텀까지도 이렇게 누려볼 수 있는 종목이 성우하이텍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차트를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과거 이전에 저항이 나왔던 구간들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정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 저항이 나왔던 구간들의 지금 1차적으로 지금 정확하게는 12월 20일 목요일 캔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이 구간에서 윗꼬리를 달고 정확하게 하방 추세로 좀 이어졌던 모습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하락 흐름을 이렇게 나타냈다라는 것,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꺾였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이 1,300원 구간, 1,100원 구간을 한 번 더 이렇게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이 구간이 현재 주가의 상승을 좀 억제하는 구간이 아닐까, 이 주가의 상승 탄력을 조금 억제하고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차라리 이 자동차 종목들과 섹터들은 이 정말 시장의 매수세에 따른 이 상승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정말 큰 자금이 들어와 봐야 알 수가 있다. 네. 자, 그렇게 판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이전의 저항 구간 1,500원대 그리고 1,200원대 이 저항대 구간을 한번 뚫고 상승 탄력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자동차 종목들은 한 번 더 다시 한번 조정해 혹은 단봉해 이 조정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뭐 서현이와나 뭐 현대차와 같은 이런 대형주들도 지금 갭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네. 지금 이 흐름이 음봉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갭 상승 이후 음봉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 여기서 양봉으로 전환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지금 구간에서 갭을 메꾸고 이제는 상승의 끝점에 끝에 다다랐다. 이렇게 시장이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현대차의 흐름을 살펴보시면서 이 뭐 지금 성우하이텍이라든지 서현이화와 같은 이 주변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장 초반 자동차 종목들에 대한 이런 관점들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실적도 잘 나왔고 저 PBR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는 자동차주들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장 좀 지수가 좋으면서 강하게 초반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 현재 조금씩 음봉 형태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 남은 시간 동안 상승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얘기 전해주셨고요. 시간이 조금 짧게 남았지만 간략하게 들어보고 갈게요. 멘토님 앞서 얘기해드렸지만 광고 관련주들이 메타의 호실적 그리고 뭐 배당이라든지 AI 측 관련해서 오늘 장 대부분 종목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FSN이 조회순위 2위에 올라와서 14%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오늘이라도 따라가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이제는 메타의 관련주로는 아마 광고 기업들보다는 네. 이젠 메타의 AI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몰릴 가능성이 높다. 네. 자, 제가 앞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다양한 기업들,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하드웨어 쪽으로 진출을 한다.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랜만에 좀 반갑게 흘러가는 종목들, 오랜만에 반갑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모비데이즈와 같은 종목들도 장 초반에 좀 상승 흐름을 뚜렷하게 나타냈는데 네. 이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 어찌 보면 이 장 초반에 이전 거래량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어찌 보면 이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모비데이즈 장 초반 이런 광고 기업들까지도 분석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 관련주들 지금 광고 쪽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는 광고보다는 AI 쪽 모멘텀을 지켜볼 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오늘의 밀키트 종목 정리하면서 여기서 또 이번 주 마지막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이 오늘 알려주신 밀키트 종목명은 상신 브레이크였습니다. 자동차 브레이크 관련된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글로벌 시장에 이미 진출을 해 있는 상황에서 저희 불주사까지 맞았다고 하니까 앞으로 상승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의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